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압도적으로 정확하고 빠른 가다방가 리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9일이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와서 우선 가다방 만들어 봤는데 우측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 역학 6문제 이렇고요. 그 다음 연력학 3문제, 그리고 파동 3문제 이렇고요. 이 파동 첫 번째 문제는 그래프의 이 부분, 밀한 부분이 좌표 1보다 작은 위치에서 나와야 되고, 또 밀한 부분이 좌표 3보다는 살짝 작은 위치에서 나오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기 6문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19번 원자 문제 1문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반 확인해 보시고 리뷰 좀 해볼게요. 일단 문제 총평. 오늘 시험지 제가 현장에서 시간 재고 풀어봤을 때 느낌은 어렵습니다. 어려움, 난이도 어려움이고요. 개별적인 문제가 풀이 방향이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난이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계산량이 많다, 그리고 정보량이 많다.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했지만, 문제가 좀 느낌이 안 좋은 문제들은 빨리빨리 최대한 넘기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건지는 게 좋다. 특히 실력 모자란 분들 그거를 좀 해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20분대로 끊지 못했으면은 물리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반드시 20분대에서 끊어줬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계산량이 하여튼 많았다, 정보량이 많았다, 수치가 엄청 많이 등장했다. 그리고 선지 고르는 것도 주의를 해서 골랐어야 된다. 선지가 수치를 골라야 되는 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엉뚱한 숫자 고를 수도 있었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별로 문항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다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일단 1번 강체 평형 문제인데, 강체 평형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일단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첫 문제 치고, 그죠? 강체 평형 문제는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 대충 이런 문제구나가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장이 좀 길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문장 잘 읽고 세팅 다 파악되셨으면 푸는 것 자체는 그냥 뻔한 전형적인 문제였다. 저 문제 자체는 당황만 안 하셨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제 두 번째, 운동방정식 문제였죠, 그죠? 실을 당겨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실이 결국 자기한테 도르를 통해서 엮여있는 상황. 그랬을 때 장력을 구하십시오. 가속도 주어지고요. 결국 가속도, 질량, 그리고 힘 간의 관계를 묻는 운동 방정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만 확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학생이면은 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으나 원칙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죠. 원칙이 흔들리면은 그거는 어차피 공부 잘못된 거고, 원칙이 탄탄했으면은 문제 어떻게 나와든 2번 같은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물성도 들어가 있는 문제죠.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차근히 쓸 거 쓰면서 해결하면은 역시 원칙을 지켜서 처리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 학생 실력에 따라서 풀이 시간에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짧게 풀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풀이가 길어지는 학생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풀이는 할만했다, 그 정도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초기 조건을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 확인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용설 2개 등장하고 에너지 보존 쓰셔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세팅이 좀 낯설기 때문에 문제의 풀이 방향이 잡혔으면은 금방 풀리는데, 문제 풀이 방향이 안 잡힌 학생도 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풀이 방향이 안 잡혔으면은 어려웠을 수 있겠다. 풀이 방향이 정이 안 잡히면은 사실은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5번째 문제, 충돌 문제죠. 면에 충돌을 하는데 60도로 들어간 애가 30도로 튕겨 나오더라,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럼 일단 탄성 충돌은 아닐 거고 당연하지만, 그리고 이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인데, 충격량 결국 운동량 변화이고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을지는 화살표 2개 그려보시고 연결해 주시면 보일 겁니다. 나머지 길이 처리는 실수 없이 잘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저 사실 이제 5번 풀다가 길이 처리해서 뇌가 정지가 와가지고 다른 문제 보다가 다시 보니까 금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랬었다 저는. 하여튼간 그리고 충돌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분은 얼마였냐, 결국 나중 속력을
구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위에 요 첫 번째 물음을 해결하는 동안 나중 속력은 이미 구해졌을 거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손실분은 정리해서 계산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묻는 게 2개였기 때문에 좀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첫 번째 물음만 해도 약간 실수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 6번째 문제, 역학 마지막 문제죠. 그죠? 문제 6번이니까 뭐 대략 주제로서는 원운동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이긴 합니다만, 요 문제도 원운동이 살짝 엮여 있는 문제죠. 세팅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힘의 평형 단순하게 처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팅이 이제 원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운동이라 보시면서 원운동 해결 그대로 가시고, 대신에 아직 속력이 0인 시점에서의 원운동 운동방정식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파트 역학이죠. 역학 6문제를 딱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도 있고, 낯선 문제도 있고, 실수 여지도 많고, 문제 풀이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못 풀겠다 싶은 그런 문제는 거의 없기는 해요. 굳이 말하자면 4번 정도이려나? 그래서 일단 역학이 어려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학이 어려우면 그냥 물리 시험지가 체감 난이도가 어려움으로 가는 겁니다. 시험은 항상 역학이 그런 파트였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어려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역학을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서, 그러니까 넘길 건 좀 넘기면서 나머지 파트를 클리어를 잘 하셨으면은 나름대로 괜찮게 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력합 얘기할게요. 첫 번째 문제, 문제 7번이죠. 문제 7번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여전히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오늘 문제는 약간 유형이 다른 느낌으로 출제가 되긴 했죠. 열을 계속 넣어주는 동안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는데, 그 상황 변화 인지하면서 분당 에너지를 얼마나 넣어줬나, 그거부터 계산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쉬운 유형의 문제이고요. 그죠? 다만 약간 낯설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문제 8번, 연료가 두 번째 문제인데, 피스톤 등장하고 실린더 있고 열 가해줘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피스톤이 밀리는 그런 전형적인 예시인데, 이때 기체가 한 일 구하십시오. 정합 변화인 거 눈치채셨으면은 이제 금방 상태 방정식 이용해서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문 9번. 연료가 세 번째 문제인데, PV 그래프 하나 주어지고 상태 변화는 3가지를 줬는데, Q의 부호와 기체가 받은 일,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부호를 판정하는 거. 이런 문제. 그래서 풀이는 연력학 제1법칙 쓰시고 상태 변화별로 종류 확인하셔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부호 판정하시고, 기체가 한 일, 부피 변화 체크하시면서 판정하시고 Q 부호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 고르실 때는 받은 일의 부호로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그죠? 이거 항상 실수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 충분히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이제 비교적 쉬운 유형으로 나왔다. 특히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력학 난이도가 갈리는 거잖아요. 네,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동 볼게요. 파동은 10번, 11번, 12번. 네, 문제 10번. 쉬움. 네, 실수만 안 하고 눈으로 잘 고르면 문제가 풀립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현의 진동 문제인데, 현의 진동 문제는 풀이 흐름이 뻔합니다. 그림 그리시고 파동 기본식 써보시고 길이 관계도 체크해보시고 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 기본식만 잘 쓰시면은, 그죠? 문자별로 배율이 몇 배가 됐을까, 그것만 판정하시면은 개수가 금방 판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에서 아예 속력 결정하는 식, 그거는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 이용해서 파동 기본식이랑 비교하면서 변화 양상 처리하는 거 충분히 연습하셨어야 되는 문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해결됐으면 좋았고요. 다음 파동 세 번째 문제, 방막에 의한 간섭인데, 이 방막에 백색광을 쏴준다라는 표현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어떤 파장인 빛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게 2개더라. 그런 파장의 길이를 구해주십시오. 뭐 그런 문제. 그래서 내용 자체는 뻔합니다. 뻔한데 이것도 결국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계산을 마무리하는 게 조금 번거로웠다.
홀수라는 숫자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홀수 1, 3, 5, 7, 9 쭉 순서대로 대입을 하시다 보면은 답이 될 만한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거 이제 선지해서 마무리해서 정답까지 고르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롭고 실수도 유발되더라. 뇌 부하도 좀 생기더라고, 계산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전자기 갑시다. 전자기 첫 번째 문제. 점전화로부터 생기는 전기장. 이거는 맞췄어야 됩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콘덴서 기초 문제인데, 자, 콘덴서 문제는 항상 그래요. 콘덴서 되시는 분은 다 풀 수 있고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못 풀죠, 그죠? 자, 되시는 분 기준으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금방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안 되신 분은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못하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15번 직류회로 문제인데, 전위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이고 이것도 실력에 따라 풀이 시간이 천차만별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괜찮으면은, 실력이 상위권이라면 금방 거의 눈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눈으로 해결돼도 손으로 쓰는 걸 추천하지만, 그죠? 근데 뭐 전류를 구하니 뭐 그런 거는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전류 세팅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런 문제. 그래서 이 15번은 실력이 좀 되시는 학생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력 안 되는 학생은 무슨 문제인지조차 헷갈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안 보이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네 번째 문제 16번이고요. 자기 파트 첫 번째 문제죠, 그죠? 자기 파트 첫 번째 문제인데 보통 유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만든 자기장 그런 문제는 아니었잖아. 대신에 자기력선 모양 구하는 거니까 그래도 전류가 자기장을 어느 방향으로 만드는지 방향 정도는 판정하셔서 영향을 어떻게 줬을까 판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 전자력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 그죠? 이거는 왼손 플레인 법칙 이용해서 방향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6번은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기 파트 두 번째 문제고요.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이죠. 기출에도 여러 번 있었고, 전압으로 가속하는 세팅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시면 되고요. 원운동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로렌츠 힘 이용해서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결국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문제는 하나 해석하시고 배율만 처리한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 다음 18번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이거는 방향 따질 건 없었죠, 그죠? 방향 따질 게 없으니까 실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보통 18번 전자기 유도 문제는 방향 실수 유도가 큰데, 이 문제는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실수가 거의 없을 거다. 뭐 그렇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되죠, 그죠? 단순 계산 문제인데 웬만하면 풀지 않았을까. 계산에 대입해야 될 숫자는 문제에 다 주어진 숫자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3개의 숫자 곱하시고 하나 나눗셈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평소 대비 실수 여지는 좀 적었다. 다만 역시 계산 좀 번거롭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파트 문제 번호 19번이죠. 이거 사실 원자 파트를 공부를 안 하셨어도 맞힐 수 있는 보너스 문제.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올해 25년 6월 시험에도 나왔던 주제죠. 반감기. 그러니까 25년 6월 주제를 체크를 해보셨으면, 그리고 문제를 30초라도 확인을 해보셨으면은 이 문제는 그럭저럭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계산량이 많았다. 정보량이 많았다. 저는 이제 문제 풀고 문제도 이제 외워서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외우려 보니까 외워야 될 게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외우는데 좀 많이 반복을 해서 외워 나왔습니다. 네, 수치가 엄청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이 좀 심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문항 파트별로는 역학이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겠다. 거기만 잘 컨트롤했으면은 연력각 무난하게 할 수 있었을 거고 파동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역시 계산만 계속 집중하시면 됐을 거고, 전자기도 쉬운 문제 잘 골라서 풀었으면은 할만했을 거다. 원자는 보너스였다.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 이틀 정도 쉬시고 앞으로 남은 일정,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또 집중해서 마무리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